여권은 영어로 passport, 입니다. 원래는 통행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셰익스피어 헨리 4세라는 극에서도 등장하였으며 그만큼 역사가 깊은 단어입니다. 여권에는 소지한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번호, 여권 발행일 등이 기록되어 있어 그 사람이 적법한 방법으로 여행 국가에 방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행증명서는 타국을 방문하는 자의 신분보증에 쓰이는데요. 이 여행증명서의 역사는 기원전 450년경부터 시작됩니다. 구약 성서에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곁에서 근무하던 시종이었는데요. 그는 원래 예루살렘의 국민이었지만 예루살렘이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된 이후로 페르시아 식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을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의 고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현재는 페르시아의 신민이라지만 태어나고 자란 옛 고국의 소식에 상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그는 왕에게 유대로 저를 보내주신다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다라며 진심을 담아 부탁했습니다. 왕은 다행히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잠시 망설이다 한 가지 부탁을 더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라며 유프라테스 강의 총독들에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말이죠. 편지를 전해받은 느헤미야는 유프라테스 강을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왕에게서 받은 편지가 일종의 통행증명서 역할을 대신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중세 아랍 제국에서도 나라의 세금을 납부하였다라는 영수증을 소지한 경우 통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영수증이 아랍 시민임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체계화되어 신분 증명의 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중세 유럽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신도가 최소 1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그 증명서의 뒷면에는 고해성사를 받은 내역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 적힌 명부와 증명서를 대조하기도 하며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자는 성찬식 참여를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14세기 말 군대에서는 군인 관리를 위해 도입하기도 했답니다. 이외에도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하자 이자는 전염병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의 증명을 위해 각국에서 통제와 관리를 목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증명서는 과거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일부 사람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증명서를 보유하는 형태에 가까웠는데요. 전 국민이 여행을 목적으로 증명서를 소유하게 된 계기가 19세기경에 생깁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국경을 넘는 통행 인구가 셀 수 없이 늘어나자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을 관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1914년 11월 독일에 칼 로디라는 스파이가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아왔던 로디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찰스 A. 잉글리스라는 가명으로 미국 여권을 만든 후 영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여행 도중 로디는 체포되었고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 장관은 여권에 사진을 부착하는 법을 도입하고 출입국 또한 평소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하게 됩니다. 예외로 자신의 나라로 입국하는 자들의 통행증명서는 간단한 확인만을 거쳤습니다. 이때부터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국적에 관한 소속감을 서서히 가지게 되죠. 시간이 흘러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1920년 설립된 국제연맹에서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해 출입국 시 여권 소지를 원칙으로 함을 명명했는데요.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논의를 거친 뒤 1980년에 이르러서는 현대적 의미의 여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여권은 여권 표지 속에 사진, 이름 등의 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들어가 있어 보안성이 좋은 전자여권에 속합니다. 앞면 표지 하단의 마크가 전자여권임을 뜻하는 마크입니다. 여권은 발급하는 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남색 신규 여권 10년 단위 기준으로 58면이 53,000원, 26면이 5만원입니다. 일반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은 2021년 12월부터 초록색 디자인에서 남색으로 새로 변경되었는데요. 초록색 디자인의 여권은 재고 소진까지 15,000원이라는 가격에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권에서 가장 까다롭고 난해한 부분이 바로 사진인데요. 과거에 부착된 사진은 크기가 제각각이거나 측면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단체 사진도 사용되어 출입국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사진은 반드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규정대로 촬영해야 하는데요. 이 자료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각국의 정부에 권고하는 여권 표준안입니다. 사진 품질, 표정, 눈동자와 안경, 흰옷, 제한과 같은 제약뿐만 아니라 만 2살이 채 되지 않은 영아와 종교인에게도 일부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 많은 제약이 그동안 여권과 관련된 일화가 얼마나 있었는지 대충 짐작하게 하네요. 또 과거 탈모인이 가발을 착용한 채 촬영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가발을 착용한 채로 여권을 발급한 사람이 귀국대에 가발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신분 증명이 되지 않았고 결국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여권 사진의 까다로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나요? 여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 사진, 신분증, 여권 발급 수수료입니다.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국내 여권 사무대행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 여권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신청 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재발급에 하나여 국내의 경우 정부24, 국외의 경우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희망처는 신청 시 직접 지정하며 3일 내지 4일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 기존 여권이 있다면 여권을 챙겨가야 하며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해외로의 출국이 잦다면 26년으로 발급했다가 유효기간 내에 사증란을 전부 소진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새로 발급받지 않고 5,000원을 지불하여 사증란을 추가하면 유효기간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증란 추가 시에는 사증란 추가를 증명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최소 2면이 남아있어야 하니 유의해야겠네요. 추가된 사증에는 하단에 천공된 여권번호가 없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대체의무복무자나 경찰대학생, ROTC, 병역 미필자의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만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많으므로 미리 알림 신청을 해둔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되지 않기 위해 미리 신청해둔다면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나 중요한 여권을 분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권을 분실한 경우 다른 신분증보다 더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합니다. 여권을 분실 신고하면 이전 여권은 무효가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만약 국외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긴급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다시 국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분실 횟수에 따라 발급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규 혹은 재발급한 지 얼마 안 된 여권일 경우 10년 기한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영사 콜센터는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위치를 알려주며 여권 분실을 포함한 여행 중 여러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실기국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와이파이 잡히는 인터넷 환경에 있는 경우 영사 콜센터 무료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카카오톡, 위챗, 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